네, 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신촌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류킴입니다. 예, 금일 토픽은 리스닝 토픽 중에서도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리스닝 섹션 2에 나오는 맵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 문제라고 불리죠. 보통 지도 문제는 한 10번 정도 보면 한두 번 정도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지도 문제의 어떤 스킬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킬과 함께 그 프랙티스 퀘스천과 함께 실전적으로 더욱더 쉽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되게 재미있는 외우는 암기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연필하고 종이 반드시 챙겨 놓으세요. 자, 같이 그럼 먼저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는 오늘 Rick's Guide for Map입니다. 그래서 맵 문제가 나왔다면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반드시 암기하고 저랑 같이 풀 준비가 돼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필기를 해보고 같이 공부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실전 문제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론들을 바로 응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섹션 2입니다. 그래서 섹션 2에서는 보통 이 지도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지도 문제가 나왔을 시에는 보통 박물관 혹은 여행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너럴한 퀘스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통 스피커는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명 보이시죠? 그래서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맵 퀘스천에서 지도 문제는 100% 다 리스닝 섹션 2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섹션 2를 열자마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지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지도 문제는 보통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6문제 아니면 5문제 이내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 유추성이 좀 떨어지신다면 절대 풀질 못하니까 저랑 같이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게 된다면 보통 지인들이랑 가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암기법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랑 본다면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암기법, 뭐를 외워야 된다? 나도방을 외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랑 가거나 남자친구랑 가실 때도 지도를 같이 나도방이라고 외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들리시고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도 스킬적으로 들어갈 때 아마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서 총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침반 유무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도형이나 지형에 관련된 유의어들을 같이 써놓을 거고요. 세 번째는 방향과 관련한 최종 확인의 단어들을 저랑 같이 청크 형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문제의 부분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문제가 실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랑 같이 스킬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 강의 때 같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나침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컴파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문제에도 있듯이 이렇게 나침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방향에 대한 관련한 단어들에 대해서 되게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나침반이 있지만 이 지도상에서는 나침반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right 크게 한번 써놓겠습니다. left 그 다음 여기는 bottom 그 다음 여기는 top이라고 미리미리 크게 써놓는 습관을 기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의역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예측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right로 나오겠구나. 하지만 반대로 나침반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흔히 east, west, south, north라고 써놓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방에 나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이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지형이나 도형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때는 특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이 도형에 관련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관련된 표현 몇 개만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 실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라든지 이렇게 네모라든지 지금 여기도 네모가 나오죠. 이거는 약간 직사각형 형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 지금 보이시죠? 마른 목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출제위원들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 도형 형태의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사각형, rectangle이라든지 square. square는 정사각형을 의미를 하죠. rectangle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다음 원형도 있습니다. 예, circular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round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죠. 그 다음에 마름모는 diamond이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표현하기 쉽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마름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적어 놓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쉽게 등록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도형과 관련된 표현 알아두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circular이나 아니면 circle이라는 circle area라든지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도형하고 지형에서 이 지형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형은 보통 우리가 geographical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이제 이 지도 문제에서 여러 지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숲이라든지.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명확하지 않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일웨이다. 그러면 바로 레일웨이라고 밑에다 써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지나가는 길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안 써있다면 road나 아니면 path 혹은 pathway 혹은 footpath 등등을 써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rees, forest 이런 표현들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bridge가 나오게 되면은 이 bridge 그냥 지형에 관련한 그림만 나오게 될 뿐더러 보통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ridge라고 미리 써 넣으시고요. bridge는 당연히 용도가 있죠. 냇가나 아니면 강가들을 건너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너다라는 표현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foot로 걷게 되면 자 보이시죠? 지금 여기 walk through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IELTS 단어가 walk through나 pass through라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 walk through하고 pass through는요. 다리를 건너다라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인 우리 방 형태였죠. 최종 방향 확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신촌 파고다 IELTS 즉 이 파고다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신촌의 지형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지형을 나타내는 것들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출제 위원들이 스피커죠. 이 스피커들이 얘기할 때 it is located, it is positioned, it is situated, it is sited 이렇게 어떤 지형을 설명을 할 때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파고다 어학원이 파고다 어학원 is located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in 신촌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랜드마크들을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옆에 있다고 하죠. next to, beside, by 등등을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고다 어학원은 CGV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파고다 is located next to CGV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어 neighboring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도 한번 볼까요? at the back of 그리고 behind라는 표현도 있죠. 지금 보면 여기 뒤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에 있다라는 표현은 at the back of 그리고 하나 더 behind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제는 보통 리스닝 섹션 1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opposite 그리고 on the other side of 그리고 far side인데요. 이런 표현들은 다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별표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파고다 어학원이 있고 지금 하나의 지하철이 건너고 지금 여기에 도로가 있죠. 그래서 맞은편을 의미할 때는 항상 바로 opposit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옆이 아니라 맞은편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지도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펀치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리스닝 문제에 대한 스킬을 알아보았고요. 이 리스닝 문제에서 특히 지도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나도방을 외치시고 속으로 외치시고 바로 predictability 즉 예측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현장 강의 때 뵙도록 하고요. 이상 최신 경영을 제대로 저격하는 신촌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류김이었습니다.